이론맛 평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총 12문제인데, 선생님이 한 11가지로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거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게 역사의 의미인데, 역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죠. 사실로서의 역사는 안 바뀌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예시문을 줬을 때 이 예시문이 바뀌고 안 바뀌고 차이에 따라서 고르면 됩니다.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4강에 진출하였다. 그 누구도 뭘 할 수 없어. 다 진출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로서 역사가 되는 거고, 기록으로서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사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복은 우리 민족이 벌여온 독립투쟁의 결실이었다 라고 믿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록으로서 역사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역사학습을 하는 의미와 목적인데, 역사학습을 공부하면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또 설명했었습니다. 또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사료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또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또 대비할 수 있었으며,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학습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역사 용어 이야기인데, 역사 용어 우리가 첫 번째 수업하면서 역사 수업할 때 가장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었는데, 사료는 역사를 연구할 때 필요로 하는 자료라고 했었죠. 역사 자료의 줄임말이라고도 하면 되고, 또 우리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문자가 있냐 없냐였어요. 문자.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는 것은 문자였다. 이걸 기억해 줘야 되겠죠. 문자의 유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인류의 출현인데요. 인류의 출현은 연도를 알 필요 없다 했죠. 그래서 인류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인류들이 출현했을 때의 특징을 공부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이거는 순서대로 안 나와 있어. 순서대로 해보자면 첫 번째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되겠죠. 두 번째가 호모 에렉투스니까 1번. 그 다음이 세 번째니까 3번, 마지막이 2번이었죠. 요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순서를 줬을 때 나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은 불과 언어였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개로 줄여보자면 불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였죠. 현생 인류. 지금 우리 인류와 가장 비슷하다.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시신을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시체 매장.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뭐였다? 최초의 인류였다. 이게 별명이 남방의 원숭이였잖아요. 남방의 원숭이. 아프리카 남쪽에서 발견됐던 유골로 우리가 파악을 한다고 했고, 이게 최초의 인류라고 봤었죠.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고, 항상 인류의 출현은 인류의 순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인류별 특징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보면 우리 선사시대 첫 번째 구석기를 배웠었어요. 자, 구석기는 뗀석기를 썼었죠. 뗀석기에는 주먹도끼랑 집게 등이 있었고, 막집이나 동굴에서 생활했으며 사냥 채집을 주로 했죠. 농사는 안 했습니다. 농사는 신석기 때 돼서 했었어요. 다음 동굴벽화나 이런 원시 종교 생활이 있었다. 이거 좀 오타네. 원시 생활이 있었고, 원시 종교 생활이 있었고, 평등했다. 이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무리지어서 이동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신석기 특징을 보면 신석기는 간석기를 사용했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빗살무늬 토기 같은 토기도 사용했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다. 선생님 이거 강조했거든요. 신석기 혁명이 뭔지를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신석기 혁명. 드디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가락바퀴랑 뼈바늘 같은 거는 의복생활. 그 다음에 움집, 둥근 움집이죠. 둥근 움집, 바닥이 둥근 움집. 그 다음에 애니미즘, 토테미즘 같은 원시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석기가 설명되어 있는 문제에서 신석기를 고르면 되는 문제일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7번. 자, 이제 문명입니다. 최근에 배워서 더 익숙하겠죠. 문명의 공통점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청동기 썼고, 문자 썼고, 큰강 유역에서 농사를 지었어. 그 다음에 지었고,
계급 사회였고 도시국가 같은 것들을 건설했었다. 그래서 우리 각 문명의 특징을 공부했었는데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공통점 고르면 되는 문제가 또 하나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지형 구분하는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 했죠. 메소포타미아 지형은 개방적이고 이집트는 폐쇄적이야. 종교관은 그 개방적이다 보니까 얘들은 현세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현세적 종교관, 이집트는 내세적 종교관, 사후세계. 메소포타미아는 쐐기 문자, 이집트는 그림 문자.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 이집트는 10진법. 메소포타미아 태음력, 이집트는 태양력. 메소포타미아는 지구라트 신전, 그 다음에 이집트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라, 사자의 서와 같은 전부 다 내세적 종교관과 관계 있는 것들이죠. 내세적 종교관과 관계 있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대 문명의 위치 파악 문제가 또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무라비 법전, 바빌로니아 왕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이었죠. 195조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너무 벌이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중형주의라고 배웠었고, 다음 귀족과 평민 이런 단어를 보니까 신분제사회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눈을 멍들게 하면 그의 눈도 멍들게 한다. 뼈를 부러뜨리면 뼈를 부러뜨린다. 보복과 복수주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은화 1미나를 지불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폐를 사용했고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동부 지중해 문명이라고 해서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문명 두 가지를 배웠었어요.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을 주도했고 카르타고라는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표문자라고 하는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했었습니다. 헤브라이는 유일신을 믿었고 유대교를 창시했고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에 이 유일신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4대 종교 중에 두 가지가 돼 있는 종교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1개로 정리를 했는데 문제가 12문제니까 정리한 것마다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리를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잘 치시고 못 치면 맨날 남아서 봐야 돼. 안녕.